아이들 장난감과 옷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키즈뱅크가 강원도 최초로 평창에 문을 열었습니다. 횡성군이 셋째 자녀 이상부터 학원비와 학습비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2017년 바다 관련 규제가 일부 해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제될 경우 해안가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안동시가 25개국 3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해 우리문화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포항시가 시민들과 함께 읽는 올해의 책을 선정하고 독서 릴레이에 들어갔습니다. 올해의 책은 안소영 작가의 시인 동주가 선정됐습니다. 부천시가 보건소에 찾아가는 건강 경로당 사업과 함께 경로당 주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떻게 삶을 살 것이냐 생각하면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자기계발서처럼 살 것이냐 혹은 수필처럼 살 것이냐. 자기계발서에는 왜 더 열심히 살지 않냐고 충고하죠.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알차게 쓰고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부지런히, 성실하고 더 치열하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수필에선 주로 여백과 느림, 내려놓음을 얘기합니다. 부족하면 어떻고 모자라면 또 어떻냐. 인생이 작지만 큰 행복이 더 많다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에만 치우치기보다는 균형을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강원도부터 시작합니다. 장난감과 의류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키즈뱅크가 강원도 최초로 평창에 문을 열었습니다. 키즈뱅크의 물품은 주민들에게 기증받은 것과 후원금으로 마련했는데요. 공동 육아로의 의식 전환과 양육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일 미탄면에서는 키즈뱅크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강원도에서 최초로 문을 연 키즈뱅크는 공동 육아 인식과 양육비 절감,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미탄 면사무소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50제곱미터의 규모에 도서 1620권, 완구는 160점, 의류 250점 등을 갖추고 문을 열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왔는데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책들하고 장난감 무료로 이렇게 빌릴 수도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키즈뱅크란 아이의 성장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도서, 장난감, 문구, 의류 등의 물품을 기부받아 미탄 지역 어린이들이 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아동용품 나눔 공간입니다. 도서와 장난감은 미탄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이면 누구나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고 아동 의류는 1,000원에서 5,000원까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는 이제 애들 놀 때도 마땅치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면사무소 관계자분들 이제 신경 써주셔갖고 공간이 참 좋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잘 됐고 몇 시간 날 때마다 애들 데리고 와서 놀아야죠. 이제는 애들도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탄면에서는 올해 1월부터 지역 주민들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해피투게더 365 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창쌀 기부 릴레이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는 키즈뱅크 사업 역시 지역 주민들의 협조로 이루어졌는데요. 1,000여 점이 넘는 물품의 기증은 물론이고 약 800만 원에 달하는 후원금이 모아져 키즈뱅크 개원에 힘을 더했습니다. 키즈뱅크를 한다고 참 이렇게 소문을 나니까 지역 이장님들과 지역 단체장님들이 참 이렇게 서로 아니라 협조해가지고 후원금을 많이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잘 운영이 되어서 정말 아이들이 어린아이들, 큰아이들 다 와가지고 놀 수 있는 실내 공간,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책을 볼 수 있는 작은 도서관 그런 개념의 키즈뱅크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미탄면에서는 키즈뱅크 사업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지역 내 아동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놀고 매일매일 찾고 싶은 키즈뱅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키즈뱅크 덕분에 미탄면 어린이들에게는 훌륭한 문화 공간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해피700 강소라입니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이 된 이효성 문학의 숲이 개방됩니다. 이효성 문학의 숲 내부에는 메밀꽃 필 무렵 소설 속의 장터를 재현해 볼거리를 마련했고 피톤치드 쉼터가 조성돼 있어 방문객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봉평면 창동사리 문학의 숲 운영위원회는 5월을 맞아 봉평면을 찾는 외지 관광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겨우내 통제하던 이효성 문학의 숲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대한민국 아름다운 숲 가꾸기 공모 사업에 당선돼 총 사업비 28억 원으로 조성된 이효성 문학의 숲은 한 해 방문 인원이 2만 명이 넘는 등 지금까지 15만 명이 다녀가 봉평면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숲 내부에는 이효성 문학의 숲의 주된 테마인 메밀꽃 필 무렵 소설 속의 장터 재현, 캐릭터 전시, 야생화가 식재된 야외 자연공원, 고향의 향수를 자극하는 디딜방아, 물레방아 등이 조성돼 있어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6,6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힐링 체험장 피톤치드 쉼터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 평안한 안식처가 됨은 물론 재충전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줄 장루이 소령을 아십니까? 6.25 전쟁 당시 프랑스 의무장교로 참전해 많은 한국 군인들을 치료했었는데요. 특히 홍천 지역에 병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대민 구호 활동도 활발히 펼쳤습니다. 전쟁에서 전사한 그를 기리기 위해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 부상병을 구하고 순직한 줄장루의 소령을 추념하기 위한 것으로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에 위치한 줄장루의 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오전 11시 제1군사령부 군악단의 악기 연주를 시작으로 강원대학교 무용학과 학생들의 추모 공연이 이어졌으며 노승락 홍천군수와 주한 프랑스 대사, 11사단장의 추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경건한 분위기 속에 성산 천주교 신부의 추모 기도가 있었으며 재전위원장, 프랑스 대사와 기관단체장의 헌화 및 분향이 진행돼 타국의 부상병을 구하고 순직한 줄장루의 소령의 넋을 기리는 자리가 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줄장루의 소령 추념식을 통해 유엔 프랑스군으로 홍천 전투에 참전해 지역민과 전투 부상병을 구하고 산화한 줄장루의 소령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횡성군이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셋째 이상 자녀부터 학습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지역의 학원을 다니거나 학습지 교육을 받을 때 학습비의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학습비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모 또는 보호자 및 학생의 관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초중고 재학생으로 셋째 자녀의 경우 신청 학습비의 50%, 넷째 자녀 이상은 신청 학습비의 80%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정은 상반기는 6월 5일, 하반기는 12월 4일까지 읍면사무소에 학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횡성군에서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안정된 삶을 지원해온 횡성군 일자리 지원센터가 보다 나은 서비스와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춘 횡성군 기업인력 지원센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횡성군은 안정된 일자리 제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윤희 리포터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정된 삶을 지원해온 횡성군 일자리 지원센터가 새로운 시스템을 갖춘 횡성군 기업인력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민선 6기 군정 출범 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온 횡성군은 기존 일자리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국민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전망입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일자리가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일자리가 많아지면 우리 지역에 기업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기업이 결국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일자리가 그만큼 풍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는 민선 6기 정책적으로 친환경 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의 실현을 위해서 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로 문을 연 센터에서는 기업 인력 지원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구인구직 문제 전반을 지원하게 되며 편리한 사무 공간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 인력 지원 서비스의 집중도를 향상시키고 친환경 기업 도시 횡성의 조속한 실현과 정착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수급하고 또 관내에 있는 구직자가 안정된 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고자 시작하게 됐습니다. 횡성군은 기업이 원하는 인력 수급과 구직자가 원하는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지원에 기업인력지원센터의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은 센터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구상해 수요와 공급이 균형 잡힌 이상적인 지역경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365개의 보석 같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 여수시가 국민들의 생일과 지역의 섬을 연계하는 생일섬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70억 원을 들여 관내 365개의 섬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각각의 섬을 생일섬으로 지정하는 365 아일랜드 사업을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365개 생일섬에 대한 자원조사를 벌이고 아일랜드 센터 구축과 특색 있는 섬 개발을 통해 체류형 관광지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수십 년간 해안 지역 관광 개발의 걸림돌이었던 바다 관련 규제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 심의를 거쳐 오는 2017년 일부 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제될 경우 관광단지 개발과 해안가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전라남도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규제 등 수십 년간 해양 관광 개발의 걸림돌이었던 바다 관련 규제를 관계부처가 긍정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가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해 구역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어 이르면 관계부처 심의를 거쳐 오는 2017년에 일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가 영남대와 대구 한의대 등 경북 소재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25개국 300여 명을 초청해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안동시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향후 5년간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동대와 영남대를 비롯한 경상북도 4개 대학교 소속 외국인 유학생 300여 명을 초청해 안동 문화체험 행사를 시행했습니다. 세계 25개국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하회 별신구 탈놀이 체험,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견학 등 생생한 안동의 전통문화를 체험했습니다. 특히 2015년 생생문화재 사업의 일환인 탈쓰고 탈막세 프로그램이 높은 호응을 얻으며 체험객들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포항시가 10년째 한 권의 책을 정해 시민들이 함께 읽는 원북 원포항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의 도서는 안소영 작가의 시인 동주가 선정됐는데요. 지난 7일 선포식과 함께 독서 릴레이가 시작됐습니다. 범시민 독서운동인 2015 원북 원포항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가 7일 KTX 포항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흥겨운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원북 선포식, 낭독으로 만나는 시인 동주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행사를 통해 독서 릴레이 참가자들에게 책을 배부하는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독서 릴레이는 올해 원북 한 권당 5명의 시민들이 돌려 읽고 서평을 작성한 후 도서관으로 반납하면 완주로 인정, 마지막 주자에게 북마크를 증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2015 원북으로 지정된 시인 동주는 주인공의 학창 시절부터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사망하기까지 29년의 짧은 삶을 담고 있습니다. 윤동주의 시와 함께 역사적 사실을 그린 소설로 안소영 작가의 작품입니다. 부천시 경로당에 주치의가 운영됩니다. 경로당과 지역 의료기관을 연계해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는데요. 보건소에 찾아가는 건강 경로당 만들기 사업과 더불어
어르신 건강관리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가 부천시 노인회, 원미 소사, 오정 세계지회와 부천시 의사회, 또 부천시 한의사회와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로당 주치의제는 경로당과 지역 의료기관을 연계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경로당 57개소와 의료기관 34개소가 시범 운영에 참여합니다. 시는 이번 경로당 주치의제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올 연말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매매가 2억 원, 실입주금 1천만 원. 전신주에 붙은 부동산 광고물 많이 보셨죠? 저렴한 가격에 누구나 한 번쯤은 눈길이 가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광고물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는 순간 사기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 부동산 광고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정구의 한 주택가, 전신주에 붙은 불법 부동산 광고물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정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오정구지회가 함께 진행하는 불법 부동산 광고물 근절 캠페인으로 최근 부동산 중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부동산 광고물을 제거하고 시민들에게 그 폐해를 알리고 있습니다. 전신주 곳곳에서 눈에 띄는 부동산 광고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눈길이 가지만 대부분 사람들을 유혹하는 허위 매물인데다 실제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들에 의한 불법 광고물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사기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어느새 수북이 쌓인 불법 부동산 광고물, 30여 분간 수거한 양이 100리터 쓰레기 봉투를 거뜬히 채우고도 남습니다. 부동산 광고는 허가낸 데만 가능하고 공인중개사든 누구든 다 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터에 불법 전단지 붙어 있는 거는 거의 100%가 미끼 상품이고 허위 상품이라 보시면 되고 실제 가격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걸 낮게 해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불법 부동산 광고물로 인한 가장 큰 폐해는 깡통주택 사기 사건. 임대차 보호법을 악용한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 대부분은 불법 부동산 광고물을 통해 브로커와 접촉했습니다. 수법도 치밀합니다. 경매 위기 직전에 깡통주택을 구입해 위조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고 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 변제권을 미끼로 보증금 2천만 원 선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고의로 대출 이자를 연체해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데 문제는 임차인이 깡통주택인 줄 알고 입주했을 때에는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인천 지역에서만 이러한 사건이 500여 건 이상 발생했는데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많은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오정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깡통주택임을 알고 전월세를 계약할 시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하시고 불법 전단지에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편 오정구는 지속적인 캠페인과 함께 불법 부동산 광고물에 적힌 휴대전화 명의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광고물 게시자 역시 공인중개사법 등의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하는 등 불법 부동산 광고물을 완전히 뿌리 뽑는다는 각오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 부동산 광고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 고추장이나 된장 등 장류를 집에서 직접 담그시는 분들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담그는 법을 알고 있는 젊은 주부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사실 장류를 집에서 직접 담그는 것 쉽지 않은 일인데요. 잊혀져가는 장 담그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직접 담근 장을 가져갈 수도 있는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루한 농촌, 따분한 농촌, 이제는 다릅니다.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즐거움이 넘치는 곳, 우리도 함께 떠나볼까요?
홍천군 화촌면에 위치한 이곳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다채로운 체험시설을 갖춘 백이동골 마을입니다. 제 백이동골은 재래식 자연식 음식의 완성, 그리고 귀농의 어떤 소득 활동 일환으로 백이동골 된장 축제가 만들어졌는데요. 처음에는 약 10분 내지는 2분, 20명 정도가 이렇게 장단기를 했는데 연인원 2,000여 명이 다녀간 이렇게 축제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백이동골 마을의 대표 특산품인 된장과 고추장. 이곳은 친환경 장류를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가자가 직접 장담그기 체험을 해볼 수 있는데요. 평소에 식탁에서만 만나던 된장과 고추장을 직접 만들 수 있어서 이곳을 찾은 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공기도 좋고 물도 맑고 일단 가족 건강 챙기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 이런 야외 나가가지고 또 가족들하고 또 많은 사람들 어울린다는 게 너무나 즐거운 시간인 것 같아요. 돼지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요. 맛있어요. 천혜의 자연 속에서 즐기는 이색 체험과 자연이 선사한 웰빙 먹거리가 가득한 농촌 체험 마을 백이동골. 가족과 함께 그리고 친구와 함께 홍천 백이동골 마을로 놀러 오세요. (2015) 부산항축제가 5월 29일 금요일부터 5월 31일까지 3일간 부산항 국제 크루즈 터미널 및 국립해양박물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부산항 축제의 특색이 가장 잘 드러난 프로그램인 부산항 투어는 배를 타고 북항을 직접 둘러볼 수 있으며 승선 체험으로 평상시에 보기 힘든 대형 해군 함정, 해경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부산항 퍼레이드는 역동적인 춤과 음악이 한데 어우러진 퍼레이드를 연출하며 부산항 스탬프 투어는 국립해양박물관 등 행사장 내 시설물을 전시,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밖에도 3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들과 부산항 축제에 오셔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2015 모포 항구축제가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평화의 섬 사막도 및 선창 일원에서 열립니다. 모포 항구축제는 해양 문화 역사를 바탕으로 잊혀져가는 목포 고유의 해양 문화를 보존함은 물론 전국에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축제를 통해 모두가 함께 즐기고 흥의 정취를 나누는 축제입니다. 금년 축제는 보다 뚜렷한 주제의식과 함께 옛 용왕 이야기를 바탕으로 장관을 연출하는 남도갯길 풍어길놀이, 용암납시오를 비롯해 목포 고유의 해양 문화인 해상파시를 재현하는 대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여름밤 빛의 향연, 이색적인 레포트 대회, 그리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참여 프로그램, 세계 각국의 문화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포 항구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떤 화가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큰 캠퍼스에 딸랑 작은 새 한 마리만 그리고 나머진 왜 빈자리로 놔뒀는지요. 그러자 화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빈자리가 아니고 새가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라고요. 별다를 것 없는 하루에도 괜히 조급해지고 마음이 바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서두르지 않고 좀 느긋하게 사는 연습을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도 자꾸만 조급해질 땐 이 수수께끼를 떠올려 봅니다. 로마, 국화, 사랑의 공통점은 바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수수께끼요.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